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이 직접 선택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M&A를 또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이 또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후 늦게 야간에 이제 찍고 있긴 한데 내일 이제 그 내일 오전에 예약 업로드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미국 관련돼 있는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방송 들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뭐 단타 문의 주시는 분들, 자, 늘 말하는 실시간 단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안 보일 건데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 주식 수익 났고요. 지금 보면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총 매매 26건에 총 수익률 총 합이 나오고 있고요. 보다시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아까 얘기했던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 2,850원 이하 매수해 봅니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수가 되고요. 자, 2,935원 이상 차익 노릴게요 하면서 치고 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단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투심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뉴욕 증시를 많이 하방으로 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누가 보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0.49% 마감 이것만 봤을 때는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한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대를 지켜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우상향에서 봤을 때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가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무너짐에 있어서도 뭐 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들어오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시가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봤을 땐 이런 뉴욕 증시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쨌든 뉴욕 증시도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제 뉴욕 증시가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동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제 굉장히 공포감이 크게 들어 닥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보다시피 이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1%,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 뭐 3%,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 가까이,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 가까이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은 이게 그냥 밀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완전 새빨개요. 뭐 우리나라는 새빨가면 좋겠지 하겠지만 뉴욕 증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 새빨간데 여기 또 특이상으로다가 뭐까지 겹쳐버리느냐. 보통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은 이 퍼포먼스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특정 분야 섹터가 있어야 돼. 근데 어제 미국의 이제 하루치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매수하는 섹터가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섹터들이 뭐했다?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미 다 개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은 뭐다? 이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낙폭을 키우고 있는 과정인데 왜 시장에서는 이걸 바닥을 다졌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스크들 이게 시장에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뭐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악재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관세 부과할 거다, 유예할 거다, 부과할 거다, 유예할 거다 그때 다 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세에 대한 부분은 말이 유예지 시장에서는 이미 부과를 보면서 이미 지속적으로 증시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뭐가 기대된다? 사실상 이제는 이미 악재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뭐다?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증시 상승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지금은 뭐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강세론자의 입장보다 전 차트론자의 입장이긴 해요. 차트론자의 입장인데 제가 봐도 지금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질 확률이 높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건 물론 이 나스닥 지표를 보고 좀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승 추세 때 상승 추세. 상승 추세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하락 추세 때는 낙폭을 30% 40%도 밀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나스닥 증시의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자, 과거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마다 보면은 통상 몇 퍼센트 밀리느냐? 통상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한 13% 정도. 이 정도 폭에서 많이 밀려요. 커봐야 마이너스 15%. 그리고 나선 다시 뭐 했다?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고,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고,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온 크다. 근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최근의 조정폭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반등점을 찍고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봐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뿐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빠지는 기업에 있어서 미래 전망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 과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밀고 있는 관점에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슈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테마가 되었든지 모멘텀이 되었든지,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당장 3월 달에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TC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급락했어요. 그 5가지 이유에는 뭐 실적이 투자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엔비디아 칩이 우회 수출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아니면 뭐 기업들의 엔비디아 최신 칩인 블레벨에 대한 이 주문 취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전체적인 뭐 이슈가 엔비디아 주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뭐다? 엔비디아 GTC 17일에 이제 진행되는 GTC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에 상승 탄력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 역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보다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우리가 GTC를 기다리고 여기에 있어서 시장 상승 탄력을 받을 거예요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디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GTC에서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라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세는 로보틱스다.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3월 개봉박두라고 하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 부분 등 전체적으로 주목해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피지컬 AI 세션 역시도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대세는 로보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스케줄표를 봤더니 카탈로그죠, 카탈로그. 로보틱스의 필터를 입혀봤더니 전체 섹션이 135개가 진행되는 만큼 절대적으로 작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말 이 GTC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하면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실적이 아니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갈 만한 섹터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우리가 흩어본다 하더라도 당장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이제 스케줄표는 대충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딱 뭐라고 표현까지 합니까? 뭐 당연히 사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코스모스 월드 모델 섹션 같은 경우도 뭐 AI 로봇에 뭐 적용이 될 거다 뭐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구글의 딥마인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놓고 3월 19일에 뭐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 여기서 정말로 많은 발표 자료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월 19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 GTC 타이밍에 맞춰서 최근에 또 발표했던 게 아까 제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피규어가 지금 뭐 한다?
피규어가 이제 이 지금 현재 2월 20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발표한 거긴 한데 이런 기술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본 거 정리해달라 했더니 냉장고 상온 분류라는 피규어의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봤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물건을 직접 뭐 개구리를 들어에 대한 정확히 개구리를 들고 있고요. 푹신한 개구리 장난감을 들어서 정확히 푹신한 거 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장본거 정리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두 휴머노이드가 뭐 하고 있어요. 장본거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탁탁탁 쌓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난달에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지난달에 이걸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보다 GTC에서 더 제대로 이걸 또 시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휴머노이드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요. 이 피규어 이 관련되는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까지 있습니까? 피규어 AI를 휴머노이드 최선도 업체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원래 피규어가요. 이 기업이요. 원래 이 투자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 시리즈 B 투자에서는 기존 이 투자 밸류 대비해서 약 15배가 높은 50조 원 수준의 투자 리워드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표가 사실상의 이 그 기업이 그 전에 받았던 기업의 가치 평가보다 15배가 높게 더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점핑 시켜줬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사실상에 각 어떤 기업이 되었던지 엄청난 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피규어라는 기업의 이 휴머노이드 기술과 함께 뭐까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투자에 긍정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공정위에서 뭐 했어요?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겠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현재 5월에 이제 로봇 볼리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스타트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5월부터는 이 볼리가 출시되고 나서는 뭐 합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3월 6일자 기사죠. 이재용 회장도 얘기하는 게 로봇이라든지 매드텍에 꽂혀가지고 M&A의 곳간을 열겠다. 인수합병에 대한 곳간을 열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부분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에서 로봇이 될까 매드텍이 될까 했을 때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한 액추에이터 기술 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M&A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액추에이터 관련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M&A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SPG라는 기업이에요. SPG. SPG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휴머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 개발 착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3월 6일자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받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기존에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다가 뭐 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그 웨어러블 로봇 전용 이런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고 그걸 뭐 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에 단독 공급하고 있었죠. 그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이게 들어가고 있고 액추에이터 기술이 이제 공급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지금 단독으로 지금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SPG라는 기업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다? 인수합병하기 좋은 기업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이 아마 크게 이슈받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SP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뭐 하고 있다?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고 눌려주고 상승. 그리고 눌려주면서 또 다시 전고점대 찍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2만 원대만 크게 안 깬다고 하면 오히려 상승 추세에서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상승 추세 타고 다이렉트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SPG라는 기업이 우상향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